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자살을 살자로 바꾸는 생명 살리기. 2021년 새해에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계속 함께 해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됐는데요. 이런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중년들이 더 많아졌다는 소식 지난번에 전해드렸습니다. 새해에는 좀 달라져야 할 텐데요. 그만큼 자살 원인에 대한 분석과 실제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다 촘촘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할 텐데요. 새해를 맞아 오늘은 자살 예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이시자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이신 양두석 가천대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에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별 자살 예방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셨다고요? 예, 조사를 했습니다. 20대 국회에 39분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자살 예방 포럼과 네.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서 안실련에서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살을 얼마나 줄였는지, 그리고 자살 예방을 위한 조직과 인원, 예산과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실태를 조사를 해서 인구 30만 명 이상 그룹을 A그룹, 그다음에 5만서부터 30만을 B그룹, 5만 미만을 C그룹으로 해서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안실련이 조사를 해서 해서 이 내용을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전국의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을 통한 자살률 감소, 그리고 전담 조직은 어떻게 돼 있나, 예산, 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셨는데, 앞서 이제 그 지자체의 인구 단위에 따라서 아마 그룹화하신 모양이에요. 네. 예. 자,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지자체별로 이 자살률을 조사하셨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 인구 30만 이상 A그룹에서 가장 잘한 지자체는 경기 파주시, 경기 의정부시, 서울 강북구가 제일 잘한 거로 나타났고요. 인구 5만서부터 30만 사이 B그룹은 전남 나주시, 강원 홍천군, 그다음에 5만 미만 C그룹은 전남 한평군과 충북 영동군이 가장 잘한 지자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자살률이 전에 직전 연도보다 평균 대비 229개 지자 중에 58.5% 134개 지자체는 자살률이 외래 증가했고, 반면에 41%인 94개 지자체는 자살률이 감소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한 개 지자체만 전년 대비 증감이 없이 나타나서, 참고로 2019년도 자살자 수는 2018년도보다도 0.9%가 늘어난 13,799명이었습니다. 네. 조사 대상 지자체의 절반이 좀 넘는 지자체에서 자살률이 일단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안타깝습니다. 이 자살률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지자체가 도시인지 또 지방인지 그 원인을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은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 자살률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적인 원인이 상당히 밀접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무엇보다도 자살률이 늘어났고 감소됐다는 것은 지자체 단체장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장들이 이 자살을 줄여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한 지역 같은 경우는 자살률이 줄어든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높았는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기도 화성군이 150명이 자살하다가 2019년도는 188명으로 무려 38명이나 늘어나서 가장 높은 지자체였고, 감소율이 뚜렷한 데는 인천 미추홀구 지역이었습니다. 2018년에 152명이었었는데 2019년에 113명으로 39명이나 줄여서 이것을 자살을 줄이고 증가했다는 것은 단체장들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의지를 갖느냐가 그 성패를
나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웃나라 일본이나 한때 자살률이 세계 1위였던 이 핀란드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사회에서 자살 예방 정책을 얼마나 촘촘하게 짜느냐가 자살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례로 나타났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이렇게 지자체별로 자살 예방 전담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점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자살 줄이겠다고 지자체에 조직이 있냐 없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내부에 자살 예방을 위한 조직이 있다는 것은 지자체단체장들이 그만큼 의지를 갖다는 생각인데 네.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는 4개 중 1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229개 중에 25.8%인 59개, 59개에 불과했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자살예방센터 외부 조직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15.7%로 36개밖에 안 됐었는데 심지어는 지자체 내부의 자살예방 전담부서가 전혀 없는 곳도 3.5%인 8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자살 예방 전담 조직이 없는 지자체는 어디였나요? 예, 자살 없는 데는 인천 옹진군 그리고 강원도 영월군과 강원도 인제군, 전북 순창군, 경북의 군이 울릉군하고 경남 우령군과 함안군이었었습니다. 참고로 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는 한 3,300명 정도가 사망하는데 이 교통사고 전담하는 조직은 경찰청도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 교통안전과나 시설과가 다 있는데 229개 경찰서나 지자체에 교통안전과 시설과가 없는 데가 없는데 네. 13,000명씩이나 생명을 잃는 자살은 전담 조직이 없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당 사안을 전담하는 조직과 함께 사실 인력의 전문성, 전문 인력이 있는가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살 예방을 위한 이 지자체의 전담 인력에 대해서도 혹시 이번 조사에서 나온 것이 있나요? 예,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예방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기초단체의 평균 1.7명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살 예방 전담 인력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늠할 수 있는 여부도 조사했는데요. 지자체 자살 예방 센터에 평균 8.07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8명 중에 정규직은 3.9명밖에 안 되고 비정규직이 4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보다 이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는데 근무 연수도 1인당 37.6개월 정도 3년이 약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이 자살 예방 전담 인력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상당히 문제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상당히 근무 조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규직보다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고 그래서 굉장히 전문성이라든가 책임감이 정규직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무 기간이 짧고 비정규직이 한계이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특히 우리나라 자살률에 노인 자살률이 많은데 노인들이 상담을 젊은 사람들한테 60대 사람이 20대한테 상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충청남도를 가봤더니 자살예방센터장에 하는 일이 직원들 채용이랍니다. 하도 직원들이 이직이 잦아서. 이직하고 금방 나가고 네. 그래서 상당히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하려고 그러면 정규직 직원이 많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결국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자살 예방 예산도 한번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229개 지자체의 자살 예방 예산은 총 229조 중에 0.016%인 36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 한 곳당 불과 1억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의 자살예방 정책과의 예산 218억을 합치더라도 584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4년 전에 발표를 했었는데 네. 1년에 교통사고는 3,400명 사망하는데 여기 예산이 무려 6천억 정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산재
산업 2,000명 정도 사망하는 산업재해 예산은 3,900억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4배가 많은 발생되는 자살 예방 예산이 584억은 교통안전 예산의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자살 예방 예산을 적어도 3천억 정도로 올려야 된다. 일본이 한 8천억 정도로 갖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살 예방 예산을 지금 580억에서 3천억 정도는 대폭 정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조사 결과를 보면 뭐 인력 면에서나 예산 면에서나 이 참 부족함이 많아 보이는 지자체의 자살 예방인데 어떻게 부족하나마 어떻게 운영되고 있던가요? 예, 우선 자살 예방 생명 지킴이 게이트 기포 교육은 인구 10만 명당 평균 1,92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고령자 대상 자살 예방 사업은 인구 10만 명당 1,65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8배나 높은 자살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네. 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10만 명당 7명밖에 안 돼서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살로 또 사망하게 이르기까지는 평균 6번 정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 시도자들이 하루에 38명이 자살하고 있지만은 시도자들은 무려 760명이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들은 자살 시도자, 유가족이라든가 자살 시도자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가족이나 뭐 지인을 자살로 잃은 사람들의 자살 시도율이 이렇게 현격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올해 자살 예방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있을까요? 예,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같은 경우 정부에 요청할 전화번호가 1393입니다. 네. 1393를 걸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어렵다. 여러 가지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고통을 호소해서 이런 분들을 갖다 구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을 지자체 단체장들이 촘촘히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도움이 필요하실 땐 주저하지 마십시오. 1393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자살을 살자로 바꾸는 생명 살리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실련의 자살예방센터장 양도석 가천대 교수였습니다.